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별로 알아보는 후순위 담보대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인부터 시작을 해서 공무원분들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이제 무직자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업주부나 또는 이제 고령자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 이제 무직자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조건들이 이 직업별로 다 다릅니다. LTV도 다 틀리고 DTI도 틀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분들이 계시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용도가 이 가계자금 대출로 잡힙니다. 이 가계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그리고 기존에 받아져 있는 대출을 갈아타고자 하는 그 대환 목적의 대출이 있죠. 이 네 가지가 이제 그 가계자금 용도 또는 신용대출도 이 가계자금에 속해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이 가계자금 대출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가계자금 대출의 이제 LTV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40과 20%로 묶여 있죠. 9억 초까지는 이제 40%,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고요.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지금 대출이 금지되어 있죠.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은 50, 30, 조정지역의 수도권은 70, 비규제 지역은 70%, 그리고 DTI는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그리고 조정지역은 50, 조정지역 외 수도권도 50%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이제 DTI가 없습니다, 현재. 자, 그런데 여기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LTV와 DTI가 10%씩 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40%가 아니고 30%죠, 30%. LTV가 30%, 그리고 여기도 40%. 이런 식으로 10%씩 줄어듭니다. L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직장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후순위 담보대출, 물론 이제 가계자금 대출이야 여기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있냐면 무설정 담보대출, 그러니까 무설정 신용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집에다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신용대출식으로 나가는 그런 무설정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P2P 및 대부업담보대출이 있습니다. P2P 대출이나 대부업담보대출은 이 자금 용도에 상관없이 그냥 담보 여력만 보고 대출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무설정 신용대출도 좀 금리가 비싸고, P2P 및 대부업담보대출도 좀 쓰기 좀 무섭고,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하나 있는데, 대안. 바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담보대출을 하는 겁니다. 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자금 용도가 이 가계자금 용도가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잡히는 거죠. 기업자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가계자금 대출의 LTV를 초과해서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에 좀 빠르신 분들은 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이런 대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혹시 신규 사업자를 내면 직장에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또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신규 사업자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회사 어떤 그 관련된 부서에 물어보셔서 사업자를 내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대 보험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이제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직장인 분들과 비슷합니다. 가계자금 대출의 그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LTV, DTI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도 똑같습니다. 무설정 담보 신용대출, P2P 대부업 담보대출, 신규 사업자 담보대출인데, 직장인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 4대 보험 미가입돼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규 사업자를 내기가 좀 더 용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사업자 담보대출을 대안 삼아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업종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죠.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용도가 가계 자금이 아니고 기업 자금 대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계 자금 대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기업 자금 대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생활 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이런 이 가계자금 대출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업 자금으로 이제 용도가 잡히는 사업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 대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자금 대출. LTV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 최대 LTV가 98%입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은 마찬가지로 98%고 비규제 지역은 95%입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지방이다 보니까 경락률이라든지 이런 그 비율에 따라서 LTV가 좀 낮아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정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기업 자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 자금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대출,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이 대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대환 대출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후순위 대출이 좀 비싼 걸 쓰고 있다, 대부업 대출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환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DTI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100%. 아무래도 그 가계자금 LTV보다는 높죠. 가계자금 LTV 같은 경우에 40%였으니까 조정 지역 100%,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기업자금 대출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죠. 그 2주택 이상의 주택이 있다라고 해도 LTV가 강화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LTV DTI 강화는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금 대출을 할 때는 뭐 주택이 뭐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뭐 몇 채가 있든 간에 LTV가 낮아지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계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를 다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의 기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은 당연히 이제 사업자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셔야죠. LTV가 98%씩 나오는 이 사업자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가계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나오니까 4억의 은행 대출이 있다 라고 하면 후순위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금액이 9억 8천이죠. 9억 8천이니까 여기서 앞에 쓰고 있는 선순위 대출을 빼면 4.8억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빼니까 이 금액이 좀 틀려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인 사업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사업자와 같이 기업 자금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 자금의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과 생활 안정과 임차 보증금은 아닙니다. 요거 좀 잘못 써져 있는데요. 뭐 뒤에 후순위 대출을 뭐 대안을 한다거나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시설 자금, 마찬가지로 이제 뭐 LTV DTI는 똑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다 똑같고요. 법인 사업자 마찬가지로 2주택 이상 세대 LTV 강화가 없고 주택 보유 현황,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이 법인 사업자도 체크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사업자금 대출이니까요. 자,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 역시 사업자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무설정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뭐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개인 사업자 대표, 뭐 예를 들어 홍길동이 채무자가 이제 되는데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사업자 대표가 홍길동이다 라고 하면은 그 홍길동이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땡땡 주식회사 이런 그 법인명의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 왜, 우리 회사가 채무자가 돼야 되냐. 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물론, 가계자금 대출을 이용을 할 때는, 법인이 채무자가 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법인 대표 되시는 분 개인이 가계자금 대출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개인 대출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후순위 대출이지 않습니까? 가계자금 대출이 아닌 그 기업자금 대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는데 당연히 법인이 채무자가 돼야 됩니다. 그 점 꼭 유념을 하시고요. 자, 이제 공무원분들도 계시죠.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가계자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직장인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니까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사업자를 못 냅니다. 이 공무원분들은 이제 이중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면은 공무원 바로 이제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나 다른 친척분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출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자, 다음은 이제 무직자분들 계시죠. 전업주부나 이제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가계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설명드렸던 직장인분들, 프리랜서, 공무원분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가 똑같습니다. 다만 무직자분들은 차라리 공무원보다 좀 나아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데 무직자분들은 그냥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담보대출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권의 대출을 LTV가 높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